도널드 트럼프가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미국의 새로운 압박의 중심에 배치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이번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위기의 가장 뜨거운 지점으로 만들면서 이란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테헤란에게 결과 없는 협상은 끝났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짧고 강력하며 계산된 행동입니다. 트럼프는 호르무즈 근처에서 미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후 이란 정권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이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미 국방부는 압박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군과 상선에 위협이 되는 표적에 대해 자기 방어 차원의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위협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지도자들이 폭격중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테헤란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정권이 흔히 보이는 행동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호르무즈가 촉발점이 되었을까요? 트럼프가 어떻게 이란을 궁지에 몰아넣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한 조합으로 위기에 대응했습니다. 제한적 군사공격, 공개적 위협,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백악관에서의 그의 발언은 목표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을 질질 끄는 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아파치 헬기가 격추된 이후 평화협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란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협정, 특히 핵 분야에서의 협정을 받아들인다면 협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피트 렉세프는 플로리다에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 본부에서 회의 후 발언하며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미군이 이란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발언은 만약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미국은 그렇게 할 줄 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발언이 작전의 논리를 설명해 줍니다. 합의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란 정권이 위기의 흐름을 혼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소식통이 언급한 공격은 이란의 군사 감시, 통신, 방공과 관련된 목표들을 포함했습니다. 센트컴은 미국 군대와 해당 지역 해역의 상선 통항에 위협이 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정밀 유도탄이 사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목표물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감행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의도는 이란의 감시, 위협, 그리고 걸프 지역에서의 이동을 방해하는 능력을 줄이면서도 즉각적으로 위기를 점령이나 지상 침공과 같은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팍스뉴스에서 보도된 버전은 국제 언론에서도 반복되었으며 트럼프가 이란 목표물에 대해 4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되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작전의 일부는 그가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란 정권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새로운 군사력 행사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세부 사항입니다. 대통령은 이란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 합의가 약함에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를 협박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시도하며 대응했습니다. 혁명 수비대와 이란 언론은 해협 봉쇄와 지역 내 미국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바레인에서 경보가 울렸다는 보도와 쿠웨이트의 영공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과 연관된 시설을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반응은 테헤란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곳, 즉 지역 내 기지들, 상업항로, 석유, 그리고 전 세계적 공포를 겨냥해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동시에 정권의 취약함도 드러냈습니다. 한 나라가 세계 무역 위협으로 대응하면 혼란을 이용해야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센트콤은 호르무즈에 대한 이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테헤란이 완전 봉쇄를 언급하는 동안 미군 사령부는 상선들이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조는 정치적 해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완전한 통제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이 항로가 이란 정권의 소유가 아니며 항해의 자유가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4월부터 센트콤 자체가
이미 이란 항구로 들어오고 나가는 선박의 통행을 차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란 항구와 관련 없는 선박의 항해는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논리를 강화합니다. 즉 정권을 압박하되 테헤란에 세계 봉쇄 권한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또한 미국이 비밀리에 1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발언을 기록했고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가 의회에서 석유 흐름 증가가 미군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점을 들어 자신의 조치가 가격을 안정시키고 시장에서 더 큰 충격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이 세부 사항이 많은 전문가 분석보다 더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저 지도 속 먼 곳이 아닙니다. 이란이 그 해협을 위협할 때 여러 나라의 연료, 운송비,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활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트럼프와의 접촉을 부인하는 이란의 입장은 이미지 전쟁의 일환으로 이번 위기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 당국자들이 전화를 걸어 폭격 중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테헤란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냉정하게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한미 선전에 의존하는 정권이 공격이 한창인 와중에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워싱턴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인은 국내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압박은 현실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란은 공격, 새로운 군사 행동의 위협, 카타르의 중재,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더 많은 입지를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중재자로 나선 것은 외교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이터와 악시오스에 따르면 카타르 협상가들은 공격 이후에도 정치적 해법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작전은 거셌지만 합의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 테이블의 힘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란은 시간을 끌면서 한계를 시험하고 시간을 벌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강경 정권들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즉각적인 대가를 치르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신중히 이 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는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대이란 추가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또 다른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통제되지 않은 확전을 허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박의 중심을 워싱턴에 두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국이 주도권을 쥐게 되었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동맹국들을 제어했으며 이란이 여러 전선을 동시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백악관과 협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역사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란은 미국의 걸프 지역 주둔을 잘 기억합니다. 1988년에 프레잉 멘티스 작전에서 미국 해군은 USS 세뮤얼 B 로버츠 프리기함이 공격당한 후 이란 표적들을 겨냥해 대응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얻은 교훈은 항상 테헤란을 맴돌았습니다. 해상 충돌이 위협에서 직접적인 충돌로 넘어가면 이란이 치러야 할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전략적 기억을 최신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드론, 레이더, 방공 시스템, 순항 미사일, 그리고 실시간 정보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